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신 스텔러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매기의 색을 고른 오렌지색 꽃을 이렇게 또 CGV 관계자들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들어오시면서 이재훈입니다 라고 짧게 인사를 해주셨죠. 사실 더 이상 해주실 거가 필요 없는 분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첫 번째 씬 함께 하시는 소감을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또 CGV에서 그 신스텔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영화를 고르고 그리고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맞는 이벤트를 앞으로도 쭉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첫 주자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항상 영화관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골라서 상영을 했을 때에 대한 기분? 예. 그러면 뭔가 극장주 주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른 영화니까 와서 한번 봐주세요. 그런 어떤 설레임 그리고 동시에 떨림도 있는 것 같아요. 골랐는데 많이 보러 안 오시면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극장 객석을 꽉 채우셔서 정말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빛을 발하는 시간이에요. 직접 선정하신 매기를 오늘 상영하고 같이 관람하신 관객들 앞에 계신데요. 영화 상영과 더불어서 재훈 씨의 영상도 미리 제작하신 걸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선보이기까지 준비 과정도 꽤 길었을 것 같고 좀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내주셨을 것 같은데 과정이 어땠는지 긴 과정이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신스텔러를 이번에 이렇게 재훈 씨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슴 속에 그래도 사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고르고 싶었고, 근데 관객분들이 얼마만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니까 함께 보고 이야기를 마구마구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오 시내에서 맥이라는 영화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이주영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어서 그래서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진짜 또 많은 뭐 배우분들이나 혹은 뭐 감독님, 뭐 작가님, 뭐 셀럽분들이 함께 이 신스텔러를 해주시면은 더 많은 그 관객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흥미와 니즈를 느끼고 찾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재훈 씨네를 통해서 한국 영화에 지금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더니 이제는 장편 데뷔작을 배우의 길로 그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재훈 배우의 행보야말로 영화 안팎으로 정말 든든한데요.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일에 관객들과 함께하는 일에 또 앞장서는 일에 오늘도 첫 번째 주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영화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심하셨을 텐데 앞서서 짧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매기를 선정한 이유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탈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구교환 배우와 함께 작품을 했고 그리고 개봉을 해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는데 구교환 배우에 대한 어떤 존재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저한테 딱 들어왔었던 게그 모가디슈 작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고 구교환 배우가 그래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가슴에 확 꽂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구교환 배우님이 참여했었던 작품들을 본 작품들도 있지만 보지 않은 작품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맥이라는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입덕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의 어떤 뒤통수를 강하게 때릴 만큼 너무나 강렬한 무언가를 남겨주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주위 사람들한테 구교한 배우 이야기하면서 예, 매기 작품도 함께 안 봤으면 꼭 봐라.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 작품이 또 이옥석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옥석 감독님과 또 이제 구교한 배우의 어떤 이 조합이 너무나 유니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좀 기치하면서도 뭔가 통통 튀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예상 밖의 어떤 지점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가 뭔가 흘러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적이지가 않고 그냥 그 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일상을 포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제가 매기를 여러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어,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 뭐 윤영과 성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인 것 같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안 그래도 그 이옥섭 구교환 콤비의 작업을 단편 영화부터 여러 차례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말씀하신 표현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두 분은 거의 유니크의 선봉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재훈 배우 워낙 뭐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영화 작업하시긴 하지만 또래들과의 작업도 또 즐겨 하시고 또 또래 배우들, 감독들도 많으시니까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별하긴 하지만 또래가 나와 같은 레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래들의 활동을 볼 때 더 큰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구교환 이육석 감독님의 이 콤비의 작품의 관점에서 또래 창작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좀 신선한 영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요? 진짜 다른 사람들과 비견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의 방식 그리고 그 이야기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배우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게 참 놀랍고 대단하면서도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어떤 장난 섞이고 혹은 4차원적인 어떤 행동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떤 작품 속에서 녹여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뭔가 주저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구교환 배우와 그리고 이옥석 감독님의 이 조화가 된 매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되게 의외의 선택들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놀래키고 웃음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매기 안에서의 보여주는 이야기 스토리의 방식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파편적인 부분들이 나열된 어떤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상들을 또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영상 속에 탁 잡아내서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 그게 볼 때마다 놀라워서 솔직히 좀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차용하고 싶은데 아직 그럴 만한 작품을 보지 못한 부분 그리고 배우로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 좀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작품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뭐 특별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유니크한 지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진짜 많이 즐기고 배우는 거죠, 저는.
좋은 작업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런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영역의 관점을 열어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자극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신 자극이 어떤 작품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릴만한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재훈씨네야 전부 다 구독, 좋아요, 알람 받고 계실 테니까 유튜브 들어가신 김에 이옥석 감독님과 구교환 콤비의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단편들이 또 쭉 올라와 있어요. 오늘 내기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그 단편 작업들도 찾아서 한번 관람해 주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구교환 배우와 작업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시지 않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재훈 씨가 유일하죠.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해보고 작업을 해본 사람은 이 상영관에 지금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 건데요. 우리가 보통 구교환 배우 연기를 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배우다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해요. 좀 쉽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에 붙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야 뭐 작업을 안 해봤으니 모르죠.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스크린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뿐인데 왜 예전에 했던 작업을 나랑 같이 작업한 동료의 작품을 예전 걸 다시 보게 될 때 감흥이 조금 새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전부터 매기를 많이 좋아하셨다고는 했지만 탈주로 함께 부대껴보고 작업을 해본 내가 생각하는 구교환이라는 배우의 어떤 파트너 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매기를 다시 보시니까 아, 이 배우 이런 배우구나 하는 게 조금 새롭게 보인 지점도 있을까 싶네요. 어, 너무나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교환 배우님의 작품을 이렇게 쭉 그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쫙 보면서 아, 언젠가 함께 작업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탈주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관객분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스파크가 튀는 영화로 보여주려면은 그 제가 맡은 역할의 상대방의 배우가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탈주를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남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안기려면 그게 저한테는 키포인트겠다. 그래서 구교환 배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운이 좋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작업하면서 역시나 제가 예상했었던 어떤 지점들을 너무나 정말 그 뻔하지 않게 되게 다양한 모습의 매력으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소화해 주시니까 그래서 영화가 더 풍성하고 그 관객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나오는 뭐 작품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찍었었던 작품들을 또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그 연기의 어떤 방식이나 테크닉 이런 것들이 이런 배우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뭐 찾아봐라 했을 때 저는 떠올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보석 같은 배우구나, 대체할 수 없는 배우다. 그래서 또 매기를 보니까 그 매력이 진짜 여기서 뭔가 더 막 응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작품들로 막 그 응축된 매력들이 저기서 막 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매기 보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구교환 배우가 오늘 큐레이터로서 시니스텔러로서 매기를 선정해서 상영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얘기는 안 하셨군요. 이기가 아마 갔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개인적인 작업으로 네. 좀 바쁜 상태라서 이재용 배우의 입을 통해서는 전달이 안 됐지만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골라줘서 너무 고맙다. 네. 네네네. 얘기했죠. 간단하네요. 조금 네. 더 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매기가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참신하다, 한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는 데는 대부분이 동일하실 테고 오늘 이재현 배우도 여러 번 유니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한 작품이기도 하죠. 아마 각자 생각하시는 그 독특함과 참신함의 정수를 고르라면 다 다른 장면을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많은 영화이지만 장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매번 볼 때마다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매기의 가장 유니크한 참신한 장면을 고르라면 어떤 그 장면 고르시겠어요? 와, 이 질문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그 처음에 주인공의 시점으로 따라갔을 때 이제 또 성원의 여자친구인 윤영, 이주영 배우님이 맡으셨던 캐릭터를 또 이제 보면은 그 출근길에 그 출근 카드를 찍잖아요. 내가 몇 시에 왔는지. 근데 일부러 그 출근 카드 기를 좀 높은 곳에 꽂아놔서 점프를 도약 닫기를 해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모습이 아 그런 병원이나 회사가 진짜 있나?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웃기면서 신선했고 그리고 그 출근 카드 뽑을 때도 뭐 그냥 가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쓱 빼거든요. 야, 근데 저렇게 연기할 때 되게 테이크를 많이 갖겠다. 그거 보지도 않고 하려면은 그 감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장면 혹은 뭐 파편적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정말 짧은 몽당 연필을 끝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안 온 사람들 체크를 한 다음에 굴리는 그 짧은 모먼트. 그리고 같이 둘이서 방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되는데 그 남자친구 몸에다가 이렇게 윤영이 문신을 그려주는데 그 행성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들의 세상은 이 소우주로서 이렇게 또 존재를 하는구나. 그게 너무 또 귀여운 순간이고 또 약간은 좀 이쁘고 아름다우면서도 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장면은 그 트램블린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지각색의 무지개 색깔의 그 구슬들이 통통통 튀는데 너무 예쁜데 거기서 외롭게 이렇게 뭔가 좀 친구들한테 약간 왕따를 당하는 그 문소리 선배님의 어렸을 때 그 모습에 회상하는 장면 그런 게 또 신경 쓰이면서 또 이제 보게 되고 예. 되게 파편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귀엽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또 이제 그 자전거를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타면서 가는데 저게 진짜 가능한 건가? 근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언제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이 둘이 사랑스러운데 근데 중반을 가면서 어떤 오해가 쌓인 계기로 인해서 그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중반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도 못한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혹은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선입견을 갖거나 그 선입견을 가진 것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참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재훈 씨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할 때 진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본인 영화 얘기할 때도 물론 그런데 지금 보면서 영화가 이렇게 좋을까 이 사람은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누르면 언제까지나 매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매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금 또 앞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 있었어요. 또 그 장면 생각나요. 네. 그 재개발 시위하는 맞아요. 장면인데 네. 내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나? 왜 진짜 이렇게 놀면서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위를 하는데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표현이 저는 되게 볼 때마다 웃음 짓게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참 대단한 지점의 영화인 거죠 저에게는.
같은 것 하나라도 정말 끝까지 창작자들이 집요하게 물어서 끌고 어떻게든 다르게 만들려는 그 의지 같은 게 빚어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매기에 담긴 그 구슬알 같은 많은 장면들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자전거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농담 같은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편하게 영화 얘기 나누는 자리니까요. 나도 기회가 된다면 꼭 그렇게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주영 씨 쪽에 앉고 싶으십니까? 구교환 씨 쪽에 앉고 싶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스릴을 넘치게 하려면은 이주영 배우님의 자세가 네,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약간의 어떤 부담감이 있겠고. 하지만 그 순간을 즐기려면 네, 그렇게 뒤로 앉아서 네, 가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누가 운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운전할지 모르겠지만 참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게 또 해맑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는데 또 이렇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매기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영화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감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 인물은 나랑 뭔가 좀 링크가 안 된다 싶은 인물이 한두 명이라도 영화에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혹여 어떤 영화들은 모두가 그렇게 링크가 되거나 링크가 되지 않는 영화들도 간혹 존재하긴 하는데요. 매기 보시면서 가장 공감이 갔던 인물과 인물은 나랑 좀 멀다 싶었던 인물 한 명씩 고르라면 누굴 고르실까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깝게 느껴진 인물은 윤영이었던 것 같아요. 윤영의 또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그런지 그 인물의 뭔가 이렇게 뒤에 업힌 것처럼 계속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보게 되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입장은 성원이었던 거죠. 네. 와, 이런 존재의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또 여자친구고 서로 너무 이쁘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절대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의심하고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제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그게 와 진짜 칼로 그 물을 베면은 소용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예, 진짜 강력하고 이렇게 물이라는 것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사물로 진짜 벤다면은 저렇게 냉랭하게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두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납득이 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행동하는 남자친구가 너무 되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배려를 해주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잖니 하면서 그 즉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 돈 있냐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어이없으면서도 왜 저러지 하는데도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해해주고 싶고 예. 그게 참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남자친구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구교한 배우 그리고 혹은 성원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겠죠.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반대되는 입장의 그 사람이 그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의 입장에 저는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동질감을 느끼는데 그거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위험을 갑작스럽게 나를 죽이려고 했었나? 라고 했었던 그 의심이 좀 뭔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한 상황의 장면들을 봤을 때는 저도 막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이 가깝고도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윤영에게 그렇게 공감하신다면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병원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같은 날 출근을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몸살이 걸렸다, 뭐 시부모가 아프시다, 갖가지 이유로 출근을 안 하는데 그때 윤영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한번 찾아가서 진짜인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라고 부원장에게, 이경진 부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그 두 사람이 의도치 않은 그 길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공감하세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가는 지점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의심에 두지 않고 확인을 한다. 근데 그 확인이 틀렸다면은 내가 잘못한 거고, 근데 맞았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럼 다음 넥스트 스텝 이렇게 밟아가는 생각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확인을 하고 더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또 찾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병원 부원장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기로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 사과 깎다가 다치신 환자분이 오셨잖아요. 사과를 대체 뭘로 깎았는지 실려오시죠. 네네네. 그거를 보면서 그게 참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의심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뒤통수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저도 이렇게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혼동을 느끼거나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고민거리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해야 하는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는 일이다라는 게 포스트잇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번 그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발화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은 가장 이 점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덩이라고 하는 그 의심에 빠졌을 때 이재훈은 구덩이를 더 파는 타입인가 빠져나오는 타입인가. 근데 방금 답변을 들으면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뭐 구덩이를 더 팔 수도 있겠는데 우선 조금 더 넓은 시야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려면은 그 상황에 조금 더 빠져나와서 확인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윤영이도 그런 어떤 의심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상황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이 구덩이에 정말 빠져서 내가 계속 파고 있는 건지 혹은 잠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에 뭔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구덩이를 버리고 외면을 하면서 멀어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구덩이가 눈 앞에 있으면 그걸 사실 잊지만 모른 채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때마다의 각자의 대처가 이 영화 속의 인물들도 다르고 우리도 다르고 이재원 배우도 다르실 텐데 의심이 들 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불안 때문이잖아요. 너무 나를 불안하게 하니까 이걸 빨리 치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 버리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의심이 들 때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종교에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수련하듯이 방법을 찾을 텐데 이재원 배우는 어때요? 하나만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 불안이 너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명확한 어떤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안 속에서 뭔가 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소통으로 인해서 무언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어떤 제3자가 문제가 있는 어떤 대상과의 어떤 그 소통을 할 때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서로 이렇게 뭔가 걸러져서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간차가 또 생기면서 즉각 뭔가 이야기가 주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뭔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불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나의 어떤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것은 역시나 소통이니까. 근데 그 소통이 막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기다리자. 예.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사람과 다시 끈이 닿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더 잘 생각하고 정리정돈을 하자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용기인 것 같고 또 상대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 있게 불안을 극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씬의 첫 번째 주자로 씬 스텔러로 나서서 영화를 고르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런 작업을 요즘 재훈 씬의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도 하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색 있는 영화관을 벌써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영화 자체를 다루기도 요즘은 하시는데요. 콘텐츠의 그 주제가 되는 지역이나 영화관을 고르는 것도 아마 일종의 큐레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가장 고려하려고 하세요? 어, 고려라기보다 저는 최소 국내에 있는 독립영화극장들은 다 가보고 싶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제일 가까운 곳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이전에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이 갔었던 데가 압구정 CGV였거든요. 압구정 CGV에 있는 아트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래서 그 동호대교를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관을 찾았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떤 독립영화 극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스스로 마련을 해서 그래서 다 가보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뭐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뭔가 문화예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겠다. 동시에 그 극장에서 독립영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뭐 만드신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과 혹은 그 극장주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은 더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편 한 편씩 만들어 가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공들여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좀 요즘에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네, 뭐 한 상 크게 차려서 맛있게 먹었다고 더 밥을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뭐, 뭐 주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 가볼 거다, 다 소개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독립예술극장 한국에 있는 거 다 가면 재훈 씨는 끝나나요?
안 돼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네, 네. 이제부터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끝나면 안 되니까 계속 어떤 컨텐츠로 찾아오실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3개를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3분께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이재훈 배우가 콜라보한 책이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재훈 배우가 쓰신 책은 아니지만 이재훈 배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오래전 오래된 극장에서라는 책인데 극장에 대한 추억과 오래된 실제 극장들을 다니면서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부산국제영화제 콜라보레이션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재훈 배우가 화보를 찍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영화관에서의 이재훈 배우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이 세트를 이렇게 해서 제가 팔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3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이재훈 배우 이 화보 안에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소장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선물로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나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오늘 정말 어렵네요. 왜냐면 입장하자마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제가 3분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정말 난감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3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믿음과 불안에 대한 의심에 대한 키워드를 질문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주셔서 겹치는 질문이라 조금 피하고 다른 질문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의심은 너무 재밌네요. 이 의심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제2번 관객석에 남겨주신 분 계시죠? 어디 계시죠? 제2번? 네, 저쪽에 계신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배우님은 매기 보면서 누구 의심했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발가락 반지를 낀 동생, 전 여자친구를 때렸을 거라는 성원, 그리고 그 의심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실제로 의심한 분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성원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동생, 네, 발가락 그 백금 반지 끼고 있는 친구를 너무나 의심했죠. 쟤구나. 네,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 12만 원에 이제 바꾸고 나서 와, 실제 그 친구의 반지였다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있는 밖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도 민망한 거예요. 예, 부끄럽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의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함부로 또 하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원이가 전 여자친구를 때렸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명제가 윤영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나를 뭔가 해야 하는 순간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고 이 친구는 아니구나라고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전 여자친구를 때렸을까에 대한 생각은 의심은 그러니까 그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에게 다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윤영이가 대뜸 뭐 이렇게 여자 때린 적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뭐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정말 담백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그런 적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에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 이후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을까에 대한 그런 반성을 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뭔가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놀라고 깨달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된 지점인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발가락 반지가 너무 좀 예쁘게 껴져 있지 않은 바람에 딱 맞게 껴져 있었으면 의심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애매한 모양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의 의심을 사기도 했죠. 또 그리고 폭력은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는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만 싱크홀에 빠지기 전에
할 말이 더 있었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네. 뭐 때린 적 있어. 하지만 뭐뭐 하다가 뭐뭐 했어라고 했다면 성원은 뭐라고 답했을까도 문득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열 6번에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좌석번호 2열 6번에 계신 분이요. 그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윤영이가 성원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때는 이 커플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훈 배우가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된다면 진실로 대답을 할 건가요? 만약에 이재훈 배우라면 뭐라고 답변했을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게 꼭 성원의 사연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혹은 여자친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했던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솔직하게 말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저한테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뭔가 나의 어떤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포장해봤자 그러면은 영원히 그 어떤 죄책감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뭔가 정당화될 수 없고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어떤 명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막 상상을 막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내 부모를 죽인 원수야. 뭐, 네. 뭐 아니면은 그 전 여자친구가 끊임없는 뭐 도박이나 뭐 마약을 했어. 그래서 손을 찰싹 때렸어. 네, 뭐 그래서 이런. 하지 마 하면서 때린 거죠. 네, 뭐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그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막 스스로 정당한 방법에 대한 이유를 막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변함은 없는 거죠. 잘못은 한 거죠. 근데 계속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한 마지막 얼굴이라서 그런지 계속 방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구교환 배우가 아니었으면 방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말이에요. 또 그 얼굴을 네. 보여주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꼽겠습니다. G열 7번에 계신 분께서 윤영에게 있어서 매기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또 이재훈님에게 있어서 매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매기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영에게? 그리고 이재훈 배우에게 매기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을 딱히 해보지 않아서 지금 살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기. 그 매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또 화자로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제 천우희 배우가 이렇게 뭔가 이 상황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맥이라는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맥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그 존재의 그 어떤 신호를 받는 그 매개체잖아요. 그게 어, 어떤 존재로 다가오냐? 나한테 있어서의 매기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게 팬 여러분들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하는 어떤 행보에 있어서 계속 저를 지켜봐주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어떤 표현과 어떤 저에게 주는 어떤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극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매기가 튀어오를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게 저도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뭐 일상의 저의 모습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 친구들, 지인들. 근데 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뭔가 부수적이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배우로서의 어떤 중심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런지 그 팬들이 보내주시는 저의 어떤 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뭐 눈빛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됨과 동시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레이더 같은 존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무언가 위험을 뭐 그만 짤생각 위험을 감지했을 때 뭔가 튀어오르는 존재가 또 팬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팬과 배우, 팬과 또 셀럽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때론 제동을 걸어주기도 하고 힘껏 응원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무언가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매기라는 존재에 대한 멋진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직접 고르신 내기라는 영화 통해서 오랜만에 또 관객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첫 번째 씬의 주자로 나서서 관객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신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너무 아쉽죠. 시간이 네, 벌써 어허. 1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저 뭐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됐다라고 머릿속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났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이 영화를 본 것에 대한 소감을 제가 막 신나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저한테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신스텔러가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프로젝트가 되어서 이렇게 극장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꽉 차 있는 객석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 선정되신 제가 좌석 번호를 불러드린 세 분의 관객께서는 꼭 나가실 때 스태프에게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맥이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재용 배우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념사진 한번 찍고요.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씬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월의 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진행 도와주시죠.